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 조동사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조동사 특징들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각각의 개별적인 조동사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얘네들은 단번에 외우면 너희가 편하고 수월하기는 해. 그래도 그게 조금 어렵다면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서 이 조동사는 어떤 뉘앙스를 지닐까를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학년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 정말 바탕이 되어주는 조동사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러한 의미이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지난 시간에 했던 must만 조금 봐주면 되고,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게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애들은 너희의 시험 문제에서 나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올해까지만 이게 2학년 거까지만 이렇게 수월할 거고, 3학년 거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문법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뜻은 꼭 2학년 거 안에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캔부터 한번 볼게. 캔은 could랑 같이 볼 건데,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우리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 이 조동사들은 물론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지닐 수도 있고 그것 자체로 다른 조동사가 되기도 하니까 무조건 얘네가 나오면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can은 너희가 일단 알다시피 능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얘는 누구랑 동일해? be able to 동사 원형과 동일하더라. You can swim after having some lessons. 좀 수업을 좀 듣고 나면 수영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뭘로 바꿀 수 있겠어? You are able to swim after having some lessons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an과 will을 같이 쓸 수 없으니까 will be able to 부정사가 될 거고, 과거 시제는 could를 써도 되고 아니면 was, were able to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허가의 의미인데 말 그대로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야. 얘는 may와 동일하거든. can을 써도 되고 may를 써도 되는 거야. You can go home 또는 you may go home after passing the test. 그 시험 통과하고 나면 집에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청의 의미가 있어. 그럼 뭐뭐 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겠지? 요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통 의문문 문장에서 너희가 해줄래? 라는 요청의 의미로 쓸 수 있어. 이때는 will이랑 비슷한 뉘앙스거든. will도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어. Can you do it for me? 나를 위해서 그걸 좀 해줄래? 그걸 좀 해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때 could를 조심해야 되는데, could는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야. 공손한 표현. 그러니까 지금 예문에서는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너희가 혹시 나에게 뭔가 다른 부탁을 하고 싶을 때는 can이 아니라 could를 쓰는 편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ould you do it for me?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could가 공손한 표현이니까 would도 그런 공손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추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아주 약한 추측이야. 얘도 나중에 나오는 may랑 비슷한데 사실 can보다는 may를 좀 더 약한 추측으로 많이 쓰는 편이야. 그래서 you could be right. can보다는 could를 많이 써. 이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 네가 맞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can't 부정으로 써서 강한 어떤 의미였어? 뭐뭐 일리 없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잘 외우고 있기를 바라.
자, 그리고 조동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한테 이것들 중에서 다른 거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캔을 다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캔이 다 들어가고 그 중에 다른 거 하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럴 때 너희는 뭘 쓰면 되냐면 능력인가 허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어울리는지 이걸 해도 된다라고 해석해야 어울리는지 아니면 해줄래? 라고 해석해야 어울리는지 여기서 나왔던 뭐를 먼저 보라는 거야? 뜻을 해석 그대로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어. 너희들이 능력, 허가, 요청, 추측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석을 넣어서 구분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 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do 동사가 나오는데 do는 사실 일반 동사로 하다라는 뜻이지. 원래는 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조동사에서 이야기하는 do는 이미 우리가 배웠어. 언제? do 타입의 동사들의 도와주러 오는 애지. 도와주러. 그지? 도와주는 애였어. 그래서 do 타입의 동사라고 했고 얘네들은 선생님이 원래는 뭐라 그랬어? 일반 동사들을 do 타입의 동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일반 동사들은 지가 문장 안에서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쓰이는 경우 말고는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 누굴 데리고 와? do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부정문도 스스로 못 만들어서 do, does, did 데리고 오고 뒤에 not을 쓰고 동사 원형을 썼었지. 의문문도 마찬가지였어. 주어랑 동사랑 원래는 자리만 바꿔주면 돼. 다른 조동사들은 다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데 do 타입의 동사, 일반 동사들은 의문문도 자기들이 직접 주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넣어서 주어 do, does, di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그런 형태였어. 이게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넘어가서 그 표를 다시 보고 와야 돼.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거야. I did my homework myself. 내 숙제 내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의심을 하며 진짜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뭘 하면 돼? 이 did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조동사로 바꾸고 뒤에 우리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본동사로 누굴 쓰는 거야? do가 오는 거야. 그래서 I did 얘가 지금 강조 역할을 하는 거고 본동사 do my homework myself 진짜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너희가 문장을 봤는데 주어 뒤에 do, does, did가 오고 뒤에 또 동사 원형의 동사가 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얘는 강조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대동사라는 게 있어. 우리 대명사라고 하지. 명사 대신해서 오는 애들. 이 대동사는 일반 동사들 대신해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용어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너희가 이미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Did you do your homework?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이. 그럼 너희는 대답을 뭐라고 할 거야? Yes, I did.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선생님 물어본 걸로 그냥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 물어본 걸로 대답을 해라.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did는 사실 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Yes. 네. 뭐 했다는 거야? 나는 did my homework. 내 숙제를 했어요.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거야. 이 길게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길게 다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대동사를 쓰는 거야. do, does, did 중에. 됐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서 should가 나오는데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야. 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must, have to 배웠었지. 걔네들도 해야 한다는데 must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have to 마지막에 should가 올 거야. 이 should가 네가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해보도록 해 이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거든. 좀 강력하기는 한데 must처럼 엄청 센 어조로 말하는 건 아니야. You should wear your school uniform when you go to school. 너 학교 갈 때는 네 그 교복 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should 부정은 should not이 되고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줄여서 쓸 수 있지. 해선 안 된다의 의미를 지닐 거야.
자, 다섯 번째는 헤드 배럴이라는 애야. 자, 헤드 배럴은 이렇게 생긴 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저기에 띄어져 있고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가 아는 헤드와 배럴이라는 각각의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헤드 배럴이라는 한 덩어리의 조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should가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조동사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것처럼 헤드 배럴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게 한 덩어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떨어뜨릴 수는 없어. 그리고 얘는 축약형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축약형으로.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오고 the apostrophe the better 동사 원형 요런 패턴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때 apostrophe d가 head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he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뜻을 지니는 조동사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치? 그리고 부정문은 어떻게 쓴다? head better이 한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얘를 쓰고 not이 그냥 뒤에 오는 거야. 당연히 동사 원형 요렇게 쓰는 문장 형태더라. I'd better start right now.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하는 편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섯 번째로 will과 would가 있는데 일단 will과 would는 will은 우리가 아는 그 미래 시제야. 그지? 그래서 시제 파트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자, would는 당연히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조동사 will의 과거 시제로 알고 있어. 그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과거 시제의 미래 시제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미래 시제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이제 막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지문 전체가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전체가 과거니까 당연히 will을 그냥 쓸 수는 없겠지? 그때 쓰는 게 would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요청 뭐뭐 해줄래? 그 캔에서 했던 그거랑 또 같으니까 거기서 참고하고 당연히 여기서도 would가 뭐라고 그랬더라? 더 공손한 표현이야. 미래 시제 아니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would like가 있어. 얘는 외워야 되지? 있는데 얘는 뭐랑 같다? want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에 그냥 명사를 써서 명사를 원하다, 명사를 갖고 싶다 라고 쓰거나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쓰면 돼. 사실 이 문장은 엄청 너희가 예문에서 평소에 원서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일곱 번째는 may와 might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이미 다 했거든. 첫 번째는 추측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고 약한 추측.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might는 어떤 거다? 더 약한 추측인 거야. 과거 시제가 아니라 더더욱 확신이 거의 없는 더더욱 약한 추측을 얘기하는 거야. 거의 확신을 하지 못해.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의 의미가 있어. 허가. 그리고 얘는 누구랑 비슷하더라? 아까 캔의 의미랑 비슷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may, not의 부정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must not이 있었어. 그지? 걔는 정말 강력하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이런 뉘앙스인데 may, not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더라.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 여덟 번째 과거의 습관과 관련된 조동사야. 과거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면 돼. 하곤 했다. 그 말은 현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첫 번째는 used to가 있고 used to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자체가 조동사 형태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would를 쓸 수 있어. 둘 다 과거에 그렇게 하곤 했다라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겠지. We used to study English twice a week.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영어 공부를 했어. 근데 이거는 정말 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야. 일주일에 2번씩 영어 공부를 하는 일이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끝날 때까지 현재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중간에 멈췄을 거야.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쭉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He used to study in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어 라는 뜻은 걔는 규칙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거야. 그게 뭐 매일이든 아니면 평일만 가든 아니면 주말만 가든 그게 뭐 정확한 그 규칙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규칙적으로 갔다는 얘기야. She would study in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어. 해석은 사실 똑같이 되거든. 하지만 너희는 해석을 똑같이 해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 여자애는 규칙적으로 간 건 아니구나. 뭐 매일 갈 때도 있다가 월수금만 갈 때도 있다가 주말만 갈 때도 있다가 이렇게 그건 계속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used to는 상태 동사를 쓸 수 있고 would to는 상태 동사를 쓸 수 없어. 자, 그럼 상태 동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건데 상태 동사는 말 그대로 진짜 그러한 형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re used to be a tree on the top of the hill. 저 언덕 꼭대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곤 했어 라고 해석을 했어. 근데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곤 했어 그러면 얘가 있다가 없었다 있다가 없었다 있다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뭔데? 그냥 쭉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를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우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불규칙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비동사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가 없다가 해야 되는 게 안 된다 그랬다. 그지? 근데 불규칙적이면 있는 상태로 쭉 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규칙적인 거잖아. 그게. 근데 불규칙적인 걸 얘기하는 would는 이런 상태 동사와 관련된 애들은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used to가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use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지? 앞에 비동사를 붙여버리면 너희가 아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이야. 진짜 그 use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서 to 부정사를 붙인 형태고 근데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붙이는 거야. 이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조동사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조동사 종류들을 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규칙이 까먹지 않도록 잘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프랙티스까지 다 풀어오면 좋을 것 같네. 수고 많았고 다음 파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